공부할 때 우리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르면 사실 흥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급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운 것들로 나중에 뭘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중급에서는 이 정도 배우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봐주세요. 우선은 제 챗봇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 쓰고 있는 챗봇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복잡하게 구성을 했는데, 이 챗봇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중급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이제 구성은 생략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자동차 검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슬랙봇을 이용해서 자동차 검사 일정을 등록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캘린더 등록할 때 이렇게 제목도 써야 되고 날짜 시간도 써야 되고 이렇게 귀찮거든요, 생각보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알림 문자를 통째로 주면서 이대로 등록을 해라고 했더니 일정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고체 향수를 선물용으로 좀 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평점 리뷰가 많은 순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평점 높은 거를 3개를 뽑아서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들어가 보면 네, 맞죠. 제대로 찾아가지고 잘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리뷰가 1점인 거를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5점짜리 리뷰는 마케팅 업체가 만든 리뷰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1점짜리 리뷰를 주로 봅니다. 1점이더라도 뭐 배송이 느리다거나 제품 자체에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리뷰들을 주로 찾아서 분석해서 제가 구매할 때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1점짜리 리뷰 10개씩만 뽑아서 알려달라 하면은 또 알려줍니다. 여기 이렇게 체크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별도로 만든 API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API는요,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중급 진행할 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 중에 네이버 쇼핑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네이버 쇼핑을 수집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오토바이 부품만 4,200개를 수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4,200개씩이나 수집을 한 이유가, 제가 오토바이가 2대가 있는데요, 최근에 소모품이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격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기왕 검색하면서 좀 제품들의 재고는 또 얼마나 있고 판매는 얼마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품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했다고 하면 수집이 불가능했겠죠. 근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한 30분 정도 만에 수집을 완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쿠팡을 수집을 한 건데요, 여기 리뷰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예제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쿠팡 제품을 이렇게 수집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핸드폰 거치대도 하나 달아야 돼서 검색한 제품들을 넣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향수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은 겁니다. 가격, 평점, 평점 개수 이런 디테일들을 좀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하는 API를 통해서 챗봇이 분석을 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워크플로우인데 이게 사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얘네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는 유니클로 제품이 세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제품을 보여드리면, 이 제품인데 제가 유니클로에서 이 수피마 티 코튼 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일할 때마다 구매를 해두고 싶은데 세일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매번 세일하는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유니클로 제품이 홈페이지 가보면은 제품들 정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 재고 여부까지 사이즈별로 정리가 된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 컬 요청 보시면은 익숙하죠? 우리가 쿠팡 리뷰 수집할 때 했던 그런 컬을 만들어가지고 세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 전에 시연을 위해서 잠깐 이거를 바꿔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누르면요, 쿠키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 업데이트를 하고요,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세일 시작이라고 지금 메시지가 오는데, 사실 이 제품이 아니고요, 제가 살려는 이 반팔티는 이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일을 하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이렇게 트리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세일하는 제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고요, 다시 원래대로 바꾸면 아까 그 수피마 코트는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쿠키 수집을 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할 때 필터에서 막혔죠. 왜냐하면 세일을 안 하니까. 이 수피마 반팔티가 세일을 할 때만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저한테 오면 저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쇼핑몰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일 알람을 걸어놓고 세일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2개는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도 유니클로거든요. 근데 똑같은데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용도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 라이트 그린 컬러에 라지 사이즈를 구매하고 싶은데 품절이에요. 이게 입고가 되면 사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지금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요, 사이즈별로 우선 분할을 시키고, 지금 저는 라지 사이즈잖아요. 라지 사이즈에서 일단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우선 여기까지 구동을 해놨고, 앞에서 좀 보시면 이 사이즈에 따라서 우선 분할을 시켰고, 제가 필요한 건 라지 사이즈니까 라지 사이즈로 우선 분화가 돼서 지금 11컬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티셔츠가 지금 11컬러거든요. 그 11컬러가 일로 분화해서 왔을 때 제가 살려는 이 라이트 그린이요, 찍어보니까 얘가 50번 컬러예요. 컬러 이름이. 그래서 50번 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컬러가 50번이면서 여기 스탁 스테이터스가 인스탁이면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해놓은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50번이 이제 품절이에요. 품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버려진 겁니다. 재고 있는 거 이제 00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알람이 가게 돼 있어요. 00번으로 해놓으면 나가죠. 네, 그래서 50번이 입고가 되면 알람이 올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수행을 하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인데, 해외 사이트 중에서 이제 올드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씩 대량으로 직구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살려는 옷들 쭉 다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의로 재고가 없는 거를 하나 찝어가지고 시연용으로 하나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컬러에 3X 라지 사이즈를 사고 싶은데 재고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올드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배열로 주질 않고 이렇게 비빔밥, 제가 말씀드렸었죠, 비빔밥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젓가락으로 골라내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한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쿠키 수집을 한 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할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보시면 되게 어지러운데 별거 아닙니다. 결론은 이거죠. 인스탁이냐 아니냐, 스탁이 있냐 없냐. 지금 스탁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 사이즈거든요. 3X 라지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살려놓은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사이즈가 다 있어서 제가 3X 라지는 사지 않지만 일부러 3X 라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이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런 재고 알람으로도 이 워크플로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로어는 이제 왜 채팅으로 돼 있냐면은, 제가 사고 싶은 옷이 있을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거 살까 말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옷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런 옷이 있는데 이 옷이 위에 이렇게 보면 이 옷에 코드가 있거든요.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치면요, 이렇게 정보를 다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게 재고 파악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아까 제가 사려고 했던 티셔츠인데 아직 뭐 세일도 안 하고 재고는 없는 상태죠. 아까 전에 제가 살려던 게 50번 컬러. 50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스몰 한 장만 남아있고 스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품절이죠. 그리고 보면은 다른 제품들 중에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을 하면은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일을 하면은 이 디스카운트 부분에 값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이 있으면 세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저한테 알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수집한 그 옷이네요. 유니클로는 이렇게 좋은 옷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가끔 재고 확인 겸 봅시다. 네, 들어왔죠? 재고가 넉넉한지 또 확인을 해보고 가격 또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세일 알림, 재고 알림, 뭐 이런 플로우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NALM과 바이브 코딩이 만나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전부 다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약간의 바이브 코딩과 NALM 등급 정도의 스킬만 가지시면은 웬만한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리서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 자동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상 쿠팡, 유니클로, 올드네이비 이 3개 사이트만 충분히 마스터 하셔도요, 웬만한 사이트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 글을 쓸 때 바로바로 써도 되지만 이제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AI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자동화를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홍보물을 AI 홍보물 제작 트리거에서는 이제 그걸 제작해서 이 시트에다가 계속 집어넣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한 줄씩 빼다가 이렇게 스레드에 업로드하는 그런 로직을 또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홍보를 계약하고 있는 게시물이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의 게시글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나씩, 아니면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트리거입니다. 이제 저도 스레드에 생각나는 게 있을 때 이제 쓰다가 어떤 날은 생각나는 게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이제 한 번에 게시글을 3개, 4개, 5개씩 쓰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나중에 써야지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에다가 다 적어놔요. 제 생각을 다 적어놓고 게시는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스레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 자동 업로드는 잘 안 하긴 하는데 페이스북도 가능합니다. 인스타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쓰는 것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드립 큐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개드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기 게시물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수집을 하는 봇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의 인기글을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2시간 간격으로 인기글을 계속 수집을 하는 이런 봇을 돌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안 돌리는데 한동안 돌려가지고 최근 사람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제나 검색어를 뽑는데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사이트에 있는 글들 다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베트남에서 부동산 하는 친구 때문에 만들어줬던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제 사이트에 베트남어로 돼 있는 그 동영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친구 보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홍보용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페이스북에 있는 거의 모든 그룹들을 다 들어가가지고 페이스북은 이제 게시물을 수집을 할 때 다 스크롤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스크롤링을 해가지고 거의 방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3,000개에서 4,000개에 달하는 부동산 정보를 30분 안에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메타 거잖아요.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런 복감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감지를 회피해가지고 수집하는 봇을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그 친구 NAN 안에다가 심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가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원래는 이거를 하루에 3번씩 해가지고 부동산 정보를 계속 수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할 수 있는 게요,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IT팀이랑 같이 협의가 된다면은 어떤 특정 자료를 매일매일 폴더에다가 내려받아서 저장을 해놓는 그런 기능을 하나 구현을 해놓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파일을 받아다가 이제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로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나중에 만들었을 때 키오스크랑 연동을 해가지고 키오스크 주문 수량을 바탕으로 해서요, 음식마다 재료 소모량을 미리 산정을 해놓고요, 키오스크 주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재고량을 확인을 해서 바로 발주를 넣어주는 그런 것까지도 연동이 됩니다. 적정 재고량이라는 한계선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놓으면 그 한계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재고량이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 바로 고객사에다가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사다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박스나 이제 폴리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소모품들에 대해서 금일 패킹 수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패킹 수량만큼 자동으로 폴리백이 소모된 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생산량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수량이 예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박스나 그런 수량이 이제 떨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알림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공장에서 다음날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박스가 다 떨어진 거를 그날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돼 있었으면은 박스가 소모되는 거를 미리 예측해서 발주 알람이 왔을 텐데, 이걸 사람이 매번 가서 수기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그 확인을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든 구해오긴 했는데 이런 아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NAN이랑 연동을 하면은 거의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초보다는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중급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쉬워지고요,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보장합니다. 기초 강의가 몇 개 안 남았는데 마저 마무리하고 중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